다층 방공망은 이란의 성공 열쇠가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방공망 덕분에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격추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산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AH-64 아파치와 A-15 호그를 이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군대에 지옥을 퍼붓고 있으며 이란이 이런 공격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공습으로 이란 군대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이 이란에서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알면 사랑하게 된다며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제스는 3월 26일 아파치 헬기와 A-15 호그가 이란 영공에서 거리낌 없이 비행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헥스세스 장관은 아파치 헬기 건쉽이 이란 영공과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서 자유롭게 타격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란이 미국이 제기하는 공습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방공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스텔스기가 아니고 오히려 스텔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헤브제스는 이 항공기들이 F-35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에 비해 느리고 저공 비행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란 방공망이 심각하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그제스는 적의 방공망이 사실상 사라졌을 때만 이런 저속, 저공 근접 항공 지원 플랫폼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대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 사실입니다. 아파치와 A-10은 에피퓨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이란의 방공망에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비행할 수 있습니다. 3월 5일 이스라엘 방위군 IDF 참모총장 아얄 자미르 중장은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첫 24시간 이내에 이란 방공 시스템의 80%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란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란은 고립된 방공 거점만 남았고 대부분은 어깨에 장착하는 방공 무기를 운용하는 병사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격이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제대로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이란의 다층 방어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자미르의 발언만으로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란의 방공 문제는 에피큐리와 로어링 라이언 작전 시작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12월 12일에 포브스는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방공 공백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이러한 방공망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상공은 이제 완전히 적에게 안전한 곳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이웃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은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공을 통제합니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피퓨리 작전 전부터 이란에 언제든 진입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 방공망을 완전히 장악한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중 이란과 이스라엘 간 열이틀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란 방공망 상당수가 몇 시간 만에 파괴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란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란의 방공망 80%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대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란이 A-10과 아파치 헬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진짜 이유는 그런 무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방공망이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미 테크놀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에피큐리 작전이 시작될 즈음에는 이란 정권이 보유한 방공 발사대가 100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 발사대들이 미국의 공습이 시작될 때 이란이 사용하고 싶었거나 필요로 했던 모든 미사일과 호환되었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시간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 6월에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을 때의 수준으로 다시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치와 A-10이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현대 방공 시스템에 쉽게 격추될 수 있습니다. 최대 상승 고도가 2만 피트에 불과해 이란 방공망의 구형, 러시아, 중국 방공 시스템으로도 격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S-300은 최대 19마일 상공의 표적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S-300 최신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아파치 헬기 최대 고도의 약 5배로 구형 S-300도 아파치의 실용 상승 한계를 훨씬 넘는 고도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가 이란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헤그제스가 이란의 방공망에 대해 정확히 지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80%가 100%가 아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일부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의 지적처럼
A10과 아파치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작전 중임이 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최소한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의 국지적인 제공 우세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자전, 전진 배치, 그리고 이란이 미군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하려는 모든 방공망을 제압하는 방식의 조합을 통해 이러한 해상 통로를 계속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우세는 제공권 장악으로 발전하고 있어 미국이 이란 영공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이란에서 A10과 아파치 헬리콥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집중해 봅시다. 핵제스에 따르면 두 기종의 주요 임무는 이란 해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반복 출격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체들은 그 임무에 완벽하게 적합한 능력을 갖춘 플랫폼임이 분명합니다. A10은 티타늄 장갑, 다중중복 비행 시스템, 저공 비행 능력, 그리고 물론 강철도 갈아버리는 GAU-8A 30mm 기관포까지 갖추고 있어 마치 이런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사용해온 고속 공격정을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지상군을 지원하고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기체였지만 A10은 적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후 투입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속정은 A10 기관포에 무력화되고 있지만 이 기체의 활용성과 이란 본토 목표 타격 능력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A10이 이라크의 이란 계열 민병대 기지를 기관포로 공격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이 기체가 해상뿐 아니라 지상 목표도 공격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공격에서 A10은 기관포를 썼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A10이 스탠드오프 탄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레이저, GPS 유도 폭탄을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두 무기 모두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사돼 목표지 방공망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도 A10에 정착할 수 있어 이란의 드론과 이란 공군의 구형 항공기에 대한 공대공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A10의 핵심은 다재다능함입니다. A10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이란이 오퍼레이션 에피퓨리를 끝내기 위해 사용하려던 핵심 지렛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재다능함으로 이란 전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S-300 등 현대 방공 시스템에는 취약할 수 있지만 이 점에서 미국 제공권이 중요합니다. A-12,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한 이 전투기는 엄청난 화력을 탑재한 파그의 기계로서 공격을 받는 표적들은 매번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A10만큼 다재다능하지는 않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30mm 체인건을 탑재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파치는 이러한 고속 공격정을 추적 타격할 만큼 빠르며 헬리콥터이기도 합니다. 즉, 아파치는 호버링과 저속 비행이 가능해 해협을 통과하는 미 해군과 상선을 호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격 헬리콥터는 작전 반경, 속도, 그리고 적외선 및 레이더 유도 위협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적대적인 영공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파치 헬리콥터도 A10처럼 공격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언급한 수치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의 영공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스텔스가 아닌 기체어로 강화된 고강도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3월 25일 기준으로 미국은 이란 내 최소 10,000개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000개의 표적을 타격했다는 것이지 10,000발의 탄약을 발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몇 가지 기종단으로는 절대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공중작전입니다. 미국의 구형 폭격기나 A10과 같은 대용량 플랫폼이 있어야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전역에서 더 정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화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란 군대에 미친 영향은 참혹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잇따라 살해되고 있습니다.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에픽 퓨리 작전의 첫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해군 함정의 92%가 전력에서 제외되었고 미사일 발사도 미사일 발사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결과 90%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지휘 및 통제 센터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생산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A10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고속정들은 이 다목적 공격기와 아파치 헬리콥터의 조합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상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군사 거점들이 그렇듯이 방공망이 없는 군사 거점이라면 언젠가는 A-10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인프라는 미국의 공군력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3월 29일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발사기지들 중 일부에 가해진 피해를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얄밋에 따르면 에피큐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최소 29개의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기지가 지도에서 사라졌으며 이것이 3월 초 이후 이란 미사일 발사 횟수가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에 중요한 시설들도 공격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전체 네트워크가 이란에 존재하며 이 모든 시설은 이란 국방부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그 네트워크 내 이란이 탄도미사일 연료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4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샤루드, 파친, 코지르, 하키미아 모두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때 입었던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일도 연료와 발사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A-10을 비롯한 여러 기종의 항공기들이 이런 시설들의 핵심부에 폭탄과 원거리 무기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10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란 방공망 파괴의 기반이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련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A-10은 에피퓨리 작전 초기부터 남아있던 이란 방공망의 잔재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아파치와 A-10, 이 지금 이란에 있는 주요 이유가 미국이 초기에 제공권을 확립한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F-35와 B-2, 스피릿 같은 스텔스 플랫폼은 작전 첫 며칠 동안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탐지되지 않은 채 이란에 진입해 핵심 군사 거점에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F-22 역시 초기 공격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역시 이란의 방공망에 격추되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 시기에 A-10 등장만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미국이 이러한 스텔스 플랫폼의 사용을 사이버 및 전자전, 즉 EW와 결합하여 이란의 방공 시스템 자체가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그 방공망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우주 기반 작전부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EA-18G 그라울러 항공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란의 레이더와 센서 네트워크를 교란시킨 결과 방공망의 위협이 줄어든 일시적인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A-10과 이후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진입하여 목표를 타격하고 이란의 방공망이 다시 가동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A-10, 이 사이버 및 전자전 작전으로 교란된 이란의 방공부대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만듭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방공망이 막아야 할 바로 그 플랫폼이 동시에 그 방공망을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10과 아파치가 이제 이란 상공을 제약 없이 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중 우세가 진정한 제공권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이란에서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겸 CIA 국장도 이에 포함됩니다. 페트레이어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란의 방공망이나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기관총 사거리 위로만 있으면 되고 그 말은 정말로 마음껏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저는 우리가 이제 단순한 공중 우세가 아니라 진정한 제공권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란의 주요 방공망은 무력화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앞서 언급한 기관총과 어깨에 매는 대공 로켓 발사기는 남아있습니다. 미국 지휘체계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제공권보다 공중 우세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산발적인 위협을 제외하면 미국은 원하는 거의 모든 항공 전력을 이란 영공에 투입할 수 있고 사실상 저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미국 E-3센트리기에 손상을 입힌 것이었으나 이 역시 대공 미사일이 아닌 사우디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전 센트컴 사령관이자 미 해병대 장군 프랭크 맥켄지가 이란 군대의 상태를 가장 잘 요약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 중이며 센트컴은 오랜 기간 준비한 작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방공망을 크게 무력화해 이란 대부분 지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기회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켄지는 미국 유대인 국가안보연구소에서 말했습니다. 두 전지 센트콤 사령관이 제공 우세 대신 제공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 군부 최고위층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란에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공중폭격을 쓸 것이므로 이전만큼 대규모로 진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란 군사 인프라는 이미 대부분 타격받았습니다. 맥켄지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저장, 생산 시설이 이제 주요 표적이 되었고 이러한 표적을 타격하는 데에는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A-10이 이상적입니다. A-10 전투기들이 이란 미사일 시설 근처 안전구역에서 탄약을 투하하고 기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란 본토 상공을 비행하지 않는 전투기들은 헤그셋이 언급한 아파치 헬리콥터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정들을 상대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두 플랫폼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전투를 사실상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이란이 해상에 배치한 대한 미사일 기지, 고속정, 그리고 기타 군사 자산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거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은 A-10과 아파치 헬리콥터가 해협 남쪽 측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케인 장군은 미국 동맹국들도 자폭형 공격 드론에 아파치 헬리콥터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항공기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한 전투기를 합치면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시도할 때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위험해졌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해협은 여전히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며 소수의 상선만이 간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을 재개방할 시한을 4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이 해협에서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기 위해 A-10과 아파치 공격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요구에 굴복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A-10과 아파치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 태세를 약화시켜 정권이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게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봉쇄를 고수한다면 그때는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으며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섬을 공격하고 이란의 경제 생명줄인 카르그 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란 역사상 가장 큰 지상 침공이 곧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에피퓨리 잡전 소식을 더 보려면 더 밀리터리 쇼우를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